2023년 마지막 구급시험. 아직 군무원 시험이 남아있군요. 군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구급시험인 지방직 구급필기시험이 지난 6월 10일 치러졌습니다. 15만 명이 지원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합격하려면 몇 점의 점수가 필요할지 알아보고요. 국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어 공부 전문가도 모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통 지방직 구급은 국가직 구급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됐던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는 지방직 구급이 국가직 구급보다 더 쉬웠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었습니다. 작년 지방직 구급은 국어와 행정학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국가직보다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이 굉장히 쉽게 출제됐고, 그리고 행정법과 행정학 등 일반 행정직의 전문 과목도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는 평입니다. 다른 직렬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전문 과목인 사회복지학 개론도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평이고요. 반면에 교육행정직의 전문 과목인 교육학 개론은 굉장히 어렵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기술직의 전문 과목들도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입니다. 아무튼 2022년 과목 개편 이후에 공통 과목의 쉬운 출제 기조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영어의 출제 난도가 확 내려갔습니다. 2022년 과목 개편 이후에 공통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공통 과목의 점수 비중이 확 내려간 게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때문이고요. 그러면 내년 시험도 이렇게 쉽게 출제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이외에도 하나의 요인이 더 있는데요. 올 초에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 단순 암기형 문항은 줄이고 추론형 문항의 출제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추론형 문제를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수험생들이 그동안 어려워했던 거는 국어의 문법이나 영어의 어휘같이 암기 문항들이 많아서 공부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도 예전에 지압적인 출제가 크게 논란이 된 이유가 지나치게 세밀한 부분까지 암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쉬운 출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출제를 해야 되지만, 공무원 경쟁률이 낮으면 굳이 변별력을 크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내년 시험에서 갑자기 인사처가 너무 쉬웠는데 앞으로 어렵게 내야지 라면서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최소 15만 명 이상 보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보는 시험에 출제 경향을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 어렵다는데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쉽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학창시절에 잘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체체!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의 점수가 필요할까요? 일단 작년 지방직 9급 일반 행정직의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단일 모집으로 지원하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세종이 최저 81점, 최고 86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모집하는 인천시와 도지역의 합격선은 최다 출원 지역 기준으로 평균 84점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작년보다 훨씬 평이했고, 경쟁률도 작년 10.8대 1에서 올해 14.8대 1로 큰 폭으로 올라서 합격선이 상승할 요인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평균 합격선보다 약 5점 정도, 5점 이상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나 울산처럼 이번 시험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은 90점의 점수로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고요. 최소한 91점, 92점, 특히 광주는 92점 이상의 합격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는 90점 내외, 그리고 부산은 89점 내외의 합격선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시군별 합격선을 예상해 보면 경쟁률이 15대 1 내외인 지역은 88점에서 90점 사이, 20대 1이 넘어가는 지역은 90점에서 91점 사이가 합격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인 지역은 85점에서 87점 사이가 합격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시군별 모집의 경우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교육행정직은 올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보다 약 3점에서 5점 더 낮은 점수로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직도 올해는 시험이 쉬웠고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에 72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서 약 70점 중반 그리고 80점 초반대가 합격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99초 이슈 체크. 바빠. 자, 지금까지 2023년 지방직 구급 필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어 전문가 배용표 교수님을 모셔서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들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배용표 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토요일 날 시험 끝나고 아마 정신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예. 이번 시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국어가 되게 쉬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좀 네. 들렸어요. 이번에 국어는 정말 쉬웠던 건 팩트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문법이 너무 적게 나왔다.
우리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보통 국어에서 문법이거든요. 왜냐면 문법은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와 이건 어렵다, 내가 아직 공부 안 한 부분인데 여기서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법 문제가 이번에 적게 보면 2문제, 많게 봐도 3문제 정도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통 4문제에서 한 6문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냈거든요. 근데 너무 줄어들었다. 그냥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문학이 조금 지문도 길고 그 지문의 난도도 높고 해야 우리 학생분들이 어렵게 판단 내리시는데 비문학의 지문도 좀 짧았고요. 그리고 난도 자체도 안 높았습니다. 정답 근거가 좀 분명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께서 덜 까다롭게 문제를 푸셨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체감 난도가 많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사처가 국가직이나 지방직 연속으로 이제 예. 국어를 쉽게 내서 예. 뭐 일부 수험생들은 문법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예, 있는데 정말 문법 비중 줄여도 될까요? 문법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지식적으로 딱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난도가 쉬워도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법에서 의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문 규정, 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표준어 사정원칙,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어문 규정이거든요. 문제가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울 법한 이론 문법, 형태론, 통사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형 이론 문법도 출제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난도가 낮았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론 문법에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킬러 문항이다, 그럼 어떠실 거예요? 틀리실 거예요? 이 한 문제가 5점인데요 평균으로 1점입니다.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전처럼 막 문법과 관련해서 막 너무 심화되고 이런 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잘 공부해 두시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한 과목이 2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로 5점이 왔다 갔다 해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법 공부를 안 해서 한 문제를 날라갔다? 네. 이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법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뭐 영어 한국사 100점이다. 하지 마세요. 채채! 마지막으로 남은 국어 시험이 하나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공무원 시험인데요. 이번 7월 15일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도 국어가 쉽게 나올까요?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보다 좀 까다로워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이 쉬웠던 이유로 문법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보통 25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나와요. 10문제나.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요, 지문의 길이가 막 들쭉날쭉해요. 막 어떤 해에는 막 엄청 길었다가 어떤 해에는 뭐 짧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온 걸 기준점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어렵게 나온 걸 기준점으로 삼고 공부하되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온 대로,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 대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일단 맥시멈으로는 비문학도 지문의 길이가 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확실한 건 공무원 시험보다는 좀 까다롭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을 둘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문법적으로, 좀 더 지식적으로 더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이잖아요. 변별력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시험도 이런 출제 경향을 이어갈까요? 그거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누구도 뭐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지만 문법의 비중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4문제 이하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문법이 줄어드니까 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단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사혁 신처에서 발표한 국어 과목에 대한 어떤 변화, 그 시작점이 2024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점의 포인트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론형. 그렇죠. 추론형 문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데서 추론형 선지들을 많이 내게 된다면 거기서 난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문법에서 내려간 난도가 거기서 올라가니까 합쳐지면 올해보다는 조금 높았던 기존의 국어 난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추론형 그 난도 유무에 따라서 좀 달라질 듯 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년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실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에듀윌 구국공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이거 유료 결제가 아니고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 수업으로 How to Study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국어 공부의 시험 영역은 어떻고 공부와 관련된 말씀드리는 그런 무료 특강도 있거든요.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아주 훌륭한 다른 국어 선생님들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 수업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 특강 같은 무료 특강들 많이 있으니까요, 하루 날 잡고 그 무료 특강 페이지에서 한번 놀아보세요.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누군지, 그리고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날 잡고 하루 느껴보시기를,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추천의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